긍정의 힘, 나는 매일 성장한다. 행복 작가 백지원입니다. 제가 작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작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남이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30분 정도 책을 읽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이 있듯이 이렇게 저도 강의는 해본 사람이 아니고 강의 PPT 자료도 처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제 첫 테이프를 끊는데요.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러 오셔갖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나의 미래의 꿈은 또 강사가 되는 게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꾸면서 이 시간에 정말 더 소중하고 뜻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대표님들 정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인디안 박물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 인디안 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시간에도 배웠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추장보다 또 높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된장이요? 초고추장이요. 네, 초고추장이 초고추장.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된장인 줄 알았네. 누가 맞추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쉬운 거고요. 근데 정말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또 더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하나가 또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장이요. 사장? 사장. 땡.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땡초. 땡초? 아닙니다. 태양초 고추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돼요. 높은 곳에. 태양초 고추장. 오, 왠지. 빙고. 누구예요? 누구? 이별입니다. 태양초.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커피 쿠폰 쏠게요. 제가 처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 놀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고, 제가 긍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고요.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행복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작가 백지원인데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2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안과에서 노안백내장, 라섹, 질환 이런 홍보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 창업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제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행복 독서를 하고 있고 실천하는 독서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가 책을 쓸 거기 때문에 생존 독서와 같이 하고 있고요.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책 쓰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경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첫 책을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전자책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5년 후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썼고 세 번째 책도 썼어요. 아까 우경아 대표님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 책은 공저책이에요. 공저책인데
7명이 모여서 작가들이 모여서 에세이집으로 썼는데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공저로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베스트셀러가 한 달 동안 계속 유지하고 그랬던 책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애정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위기가 기회라는 그 단어 누구든지 위기가 기회라는 걸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용실을 할 때 정말 위기 아닌 위기가 생겼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2014년 3월쯤 되온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상가로 이전하게 되었었는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분당에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들도 많고. 그런데 소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돈으로 평생 아껴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보다는 실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분당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실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버들은 비싼 파마를 안 하고 저렴한 파마를 해요. 뽀글이 파마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뽀글이 파마를 잘 안 했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저는 따로 전공한 것이 있어가지고 미용실이 다 똑같은 미용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원장님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커트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염색이나 펌머나 뭐 스타일이나 이렇게 일반 펌, 디지털 펌 이렇게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 성형 펌을 주 매뉴얼로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뭐 그 파마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실버들을 제가 고객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2014년도에 그 네이버 밴드가 굉장히 막 활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밴드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0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기 시작해 갖고 거의 한 2,500명 정도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을 다 그 새벽까지 매일같이 새벽까지 핸드폰으로 작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밴드 1, 2,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서 6개월 동안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국에서 막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도 못한 곳에서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서울, 경기 제가 분당에서 있으니까 대전, 뭐 수원, 강릉 진짜 안 온 곳이 없는 거예요. 제주도, 미국에서도까지 예약을 하고 이래갖고 3개월까지 막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약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동네에도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하고 올 때는 뭔가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 SNS에서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밴드 운영을 해서 미용실을 밴드로 운영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년 정도 제가 엄청나게 그 SNS를 통해서 미용실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눈이 노안백내장 오기 시작해갖고 눈을 수술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눈이 나빠지고 자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미용실을 정리를 하고, 그때 당시는 평생 그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또 어떤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안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안과에 갔을 때도 진짜 어떻게 영업을 해야, 이제 영업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100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100일 동안 매일같이 카톡으로 아침 안부 톡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일 정도, 100일 우리가 뭐든지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일이 되면 우리가 루틴을 할 때도 100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100일은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100일 동안 계속 아침톡을 보내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0일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럴 때 매일같이 아침 톡을 보내니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우리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오해받아가지고 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와이프하고 지금은 더 굉장히 친하게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일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미 온라인이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안과 일을 하면서도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온라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저도 온라인 건물주가 되어볼까 이런 꿈을 꾸었었거든요. 그래서 안과를 온라인 건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꿈을 꾸고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일상의 뭐 소소한 것들도 포스팅을 하고 또 눈 건강에 대한 것도 포스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블로그가 많이 크게 되었어요. 그거 이제 최적화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블로그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덕분에 3월에는 그 안과도 블로그로 사실 대박을 한번 쳤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개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행복 성장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미용실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일을 하면서도 그랬고 SNS가 얼마나 큰 시장인지를 저는 이렇게 2번이나 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고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작년 8월 1일부터 온라인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은 이미 이제 온오프가 문턱이 없어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또 지인을 통해서 십시일강이라는 그 낭독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하신 분이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십시일강에 들어와서 낭독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낭독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 몸,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모든 것이 밖으로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8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낭독을 하루도 안 빼고 1시간 이상 무조건 의무적으로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5시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성장하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낭독을 하게 되니까 어떤 그 책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무조건 다 낭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십시일강 단톡방에 어떤 그때는 전자책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우경아 대표님이 그 전자책을 거기다가 던져 놓으신 거예요. PDF 파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를 주웠는데 뭐가 막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또 낭독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또 우경아 대표님이 던져놓은 것을 하나 PDF를 하나 주워가지고 낭독을 했어요. 그 낭독을 해서 다시 단톡방에 다시 던졌어요. 이게 부메랑이죠. 주웠으니까 제자리 갖다 놨죠. 낭독을 해서. 그랬더니 우경아 대표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 보셔서 늦은 시간에 저녁에 개인톡을 주셨더라고요. 개인톡을 주셔서 그 낭독 올려놓은 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거든요. 그날 저녁을. 그래서 제가 저야 영광이죠. 당연히 좋다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제가 낭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때는 거의 낭독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우경아 대표님이 또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전자책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90권 이상을 쓰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78권 전자책을 쓰셨대요. 본인이.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계속 책을 사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78권을 준다니까 엄청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자책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종이책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78권을 주신 거예요. 툭으로. 이게 책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함을 또 제가 하나를 받으면 또 하나를 주는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78권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전자책을 낭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하루의 목표가 또 하나 추가된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항상 매일 한 권씩 읽어서 낭독을 해서 톡방에 올렸으니까 아마 78일이 걸렸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78권의 전자책을 제가 낭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낭독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쓸 수가 있겠네? 이게 중간 정도 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찾게 되는 거고 전자책을 읽으면서 뭐 이게 긴 것도 아니니까 나도 써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78권을 다 읽었을 때는 제가 결심을 해요. 전자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전자책이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막 넘어가네. 처음으로 제가 안과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수술하고 보여지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쓰게 되온 거예요. 볼 수 있는 기적이라고 이 저의 처음 썼던 전자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을 쓸 때는 어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제가 제 고객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써서 우리 고객들한테도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다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잠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책을 써서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전자책을 써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더 많이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5년 후에 당신의 삶을 바꾼다를 썼는데 이거는 곧 5년 후에 나의 삶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니까 또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 공저를 쓰자고 이루미 작가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책을 완성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 숨도 안 쉬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책까지 썼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이런 것들에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제가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작년 8월 1일부터 거의 1년 동안을 하루 루틴을 정했어요.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저녁에 늦게 자는 인간이고 아침에 정말 늦게 일어나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제가 딱 저한테 약속을 하고 루틴을 정해서 아침 5시에 기상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는 저절로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3시가 돼서 눈 떠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루틴을 만들었고요. 일어나면 명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새 동안 이렇게 나쁜 그런 균들이 입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양치질을 먼저 하고 상큼한 기분으로 이제 긍정적인 학원을 했어요. 긍정적인 학원은 필사도 했고요. 소리 내어서 읽기도 했고 벽에 붙여놓기도 했고 안 하던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독서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직전까지 무조건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책이라는 게 조금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제가 성남에 사는데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는 동안도 계속 제가 책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막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활용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고요. 퇴근 후에 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경아 대표님 책도 78일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읽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성장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고 책을 쓴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부작심이라 해서 이 책을 읽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일기도 한 번 안 쓰고 책도 한 번 안 읽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자성어를 나의 마음속에 갖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매일같이 루틴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살아오면서 목표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거의 제자리 뛰기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직진해서 가던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리 뛰기만 아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1년에 독서를 100권을 해야 되겠다 정했고요. 그리고 2개월에 독서를 하고 나면 또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자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하고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결국에는 행복 성장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는 인생이 바꿀 수 있는 비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이 쌓이고 쌓이면 복리이자로 돌아와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복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멋진 미래가 되고 평범했던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더 많은 제가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끼고요. 앞으로의 꿈은 이제 독서를 하고 책을 쓰고 나의 삶과 삶, 그러니까 일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5년 후에 나의 삶이 제가 나를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이후에는 20대 이후 뭐 50대 중반까지 제가 정말 책 한 권도 안 읽고 앞부분 세 장 읽으면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일기도 안 쓰고요. 정말 메모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볼펜을 들고 다니고 메모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책 쓰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1년 동안 참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또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 속에 답이 있고 책은 나의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긍정의 힘이 강해졌고요. 긍정의 힘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이에요. 20대 이후에는 50대 중반까지 뭐 일기 한 번도 안 쓰고 책 한 권도 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책을 읽고 책을 쓰고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실천을 했더니 내 자신이 이렇게 달라지고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삶을 살던 내가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소비자의 삶만 살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삶이 있다는 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년 동안 소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는 동안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생산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책 속에 답이 있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저도 알게 되었고 매일같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나는 나를 혁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 저의 오늘까지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